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가제의 비밀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갑풍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원 직업이 이 타로 상담사보다도 이 동양역술에 주안점을 두고 삽니다. 기문동갑이라든지 자미도수라든지 유임이라든지 묘역수라든지 그 다음에 서양 점성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로 카드를 영상 업로드를 한다든지 이쪽으로 시간 할애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 타로 카드는 여전히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텀이 생기는 점은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는 접고 지갑 풍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이라는 실제 어떤 그 만져보고 냄새 맡을 수 있고 하는 그 돈의 액수가 이 지갑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 놓여 있는 이 지갑은 돈을 많이 담았던 지갑을 제가 좀 차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돈을 좀 벌었다 하는 분들의 지갑입니다. 자, 그런데 지갑은 누구나 다 갖고 계시는 것인데 지갑 풍수가 왜 필요한가 하니 들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노력한다고 해서 100%다 벌 수는 없는 거죠. 노력 말고 또 운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 운을 좀 땡길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에 저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바닷물 속에는 어마무지하게 많은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잡으려면 도구가 필요하죠. 어떤 그런 환경적인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낚싯대 하나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모으는 그 스킬 중에 하나가 이 지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넘치는 돈은 어떻게 돼요? 숫자로 환산이 돼서 온라인으로 숫자로 다 되어서 오고 가고 하게 되죠. 그때는 이미 돈의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돈, 그것은 이 지갑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장지갑과 이렇게 반접이 지갑 있고 이렇게 한데 돈을 많이 버실 희망이 있으시면 반드시 지갑은 이렇게 장지갑을 권해드립니다. 장지갑이라야 돈이 형체가 그다지 망가지지 않고 차곡차곡 돈이 내 수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지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관건이 뭐냐? 지갑은 컬러가 중요합니다. 타로 카드에 펜타클이라는 그 수트가 있죠. 그 펜타클이 다 돈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그 펜타클은 가을을 얘기하죠. 그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그러니 펜타클은 그 결실이 뭐가 결실이냐? 돈이 결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펜타클은 돈과 우리의 건강 뭐 이런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갑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펜타클의 색깔이 뭐냐? 바로 갈색입니다. 갈색. 자, 여기 컬러가 잠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내피라든지 이런 게 갈색이 가장 돈을 많이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흔히 옛날에 우리 저 부모님들께서 빨간색 지갑이 돈을 불러들인다 하는 속설이 있는데 빨간색은 우리가 말할 때 불오행, 화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화오행은 소비를 엄청 하게 됩니다. 돈을 불태운다 이렇게 봅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많이 빨리 나가기도 한다.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빨간색 지갑은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 소비도 그만큼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돈을 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에는 밤색이나 베이지색 그런 그 가을에 느껴지는 그런 컬러의 지갑이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이 이 지갑이라는 것을 디자인할 때 그런 의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지갑을 모토로 일단 합니다. 자, 장지갑을 하는데 자, 지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지갑을 이렇게 오픈을 하면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이런 지갑의 경우 자, 여기에 디스플레이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디스플레이 창 여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런 것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디스플레이 창에는 반드시 내가 이런 거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솟아난다 하는 그런 가족 사진,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 또는 종교적인 그 힘을 얻는 어떤 그런 부처님 사진이나 성모 마리아 사진이나 기타 돈을 벌 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뭐 돌아가신 부모님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돌아가신 분의 그 영정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상징이나 또 귀여운 아이들 모습, 내가 우리 조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진을 딱 열어봤을 때 내가 이 대상이면 항상 내가 이 기운으로 돈을 번다 하는 그 대상을 여기 디스플레이 창에다가 꽂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갑을 보면 이렇게 칸이 많죠. 칸이 많은데 여기에 우리가 뭐 온갖 거를 다 꽂아 둡니다. 신분증부터 해서 꽂아 두는데 일단 포인트 적립 카드는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내 돈을 청구하는 청구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포인트가 그냥 됩니까? 내가 많이 소비를 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카드는 다 지갑에서 빼버려라. 그리고 지갑 안에 딱 필요한 신용카드 한 장, 두 장이면 됩니다. 막 이 칸이 디스플레이 칸이 꽉 메어지도록 카드를 막 100장 이상 꼽아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카드는 카드 보관 지갑 조그마한 지갑 속에 다 보관을 하시고 이 지갑 속에는 딱 필요한 카드 한두 장만 꼽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 카드 색깔조차도 골드 카드나 아니면 노란 카드를 꽂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골드 카드 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냥 금빛 나는 그 카드 아니라도 됩니다. 그 사이즈의 카드 같은 것을 꽂아 두면 이 칸 안에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노란색이나 금색이면 됩니다. 그런데 정 없으면 이렇게 흰색도 됩니다. 그러한 카드를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만 꽂아 다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카드에, 이 지갑에 같은 경우에는 지폐를 넣어두는 이 칸이 있죠. 자, 지폐를 넣어두는 칸이 있습니다. 이 지폐를 펴서 이렇게 고루 잘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지폐 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자, 이 지폐를 넣어두는 칸에는 반드시 거울이 필요합니다. 거울은 그 돈을 2배 이상 확장시키는 반사의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갑 안에 보시면 이 거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 거울은 우리가 보면 저 인터넷상으로 스티커 거울이라고 치면 흔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당한 사이즈를 이 지갑에 장지갑에 지폐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딱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갑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 있다면 어떤 행운의 심벌적인 것은 괜찮습니다. 자, 형체가 좀 망가져지긴 했지만 요게 뭐냐 하면 목화씨입니다. 목화씨. 솜이 달려있는 목화씨죠. 목화씨를 지갑에 넣어두는 것도 재운을 불러들이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돈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 기운이 큰 것은 바로 이겁니다. 뱀피입니다. 뱀피. 이게 뱀 허물이죠. 이것을 지갑에 넣어 다니시면 돈을 불러들이는 역할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호에 따라서 난 징그러워서 거기서 못하겠어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돈을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거기에는 이 뱀피가 작용을 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뱀피는 나는 도저히 구할 길이 없다. 또 이럴 경우에는 개적으로 저에게 문의하셔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뱀피를 내 지갑 속에 넣어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그 뱀피를 아무 때나 막 소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날짜. 그리고 산에 가서 막 이렇게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이런 거를 막 해서 그냥 넣어 다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위생적으로 좋지 않고, 이 뱀피라는 것이 그래도 야생동물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화를 해서 그것을 잘 좀 안 좋은 그런 기운을 떨쳐버리고 항골탈퇴를 해서 위생적인 상태에서 지갑에 넣어 다니셔야 된다. 그래야 이 부패라든지 이 냄새 같은 게 안 나게 됩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갑을 소지하시는데, 이런 거 저런 것도 다 싫다 할 때는 엽전 있지 않습니까? 엽전을 3개를 빨간 리본으로 매듭을 해서 지갑에 넣어 다녀도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지갑 속에 돈이 들어가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그 상징들이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지갑을 소지를 하시는데, 자, 끝으로 이 지갑을 그러면 언제까지 지갑에 수명을 두느냐? 지갑은 보통 3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지갑이 집의 형체가 망가져진다든지 색깔이 좀 벗겨졌다든지, 이 형체가 비틀어진 지갑은 폐기하시고 새 지갑으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갑을 반드시 명품 지갑 좋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적당한 가격이면, 깨끗하게 사각이면 그것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갑을 그냥 쓰레기통에 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갑은 내 감몰한 깊숙한 곳에 일정 기간 동안은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그간 돈을 많이 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에 인사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좀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것도 한 몇 년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 지갑은 또 새 지갑대로 그렇게 내가 구입을 해서
돈을 많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갑 안에 배열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그 외로 내가 종교적으로나 뭐 이런 곳에서 부적 같은 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할 때도 지갑 깊숙이 그런 것은 눈에 띄지 않게끔 딱 넣어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갑 풍수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